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토크쇼 진행을 맡은 조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75%까지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투자의 시기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길을 잃은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3명의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에비슨영 리테일 사업부의 이창희 기사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비슨영 리테일 사업부에서 한 10년 넘게 리테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창희 기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레이코리아 변재현 소장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피스와 호텔이라는 상품을 소개할 레이코리아의 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UNI 김준혁 상무이사님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문회사 UNI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김준혁 상무이사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창희 기사님 어떨까요? 맞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익형 부동산은 저희가 굉장히 추천하는 상품인데 현재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 이후에도 실물 경기뿐만이 아니라 금융위기 등등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투자에 또 신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즉 중소기업체의 그 폐업이 계속되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실 뭔가 투자를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시중에 유동성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 상품을 찾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사실은 금융상품, 대표적인 게 주식인데요. 주식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이 사실은 주거용 상품인데요. 이 주거용 상품의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매력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대체 상품으로 기대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상업용 부동산이 일반 예금 금리보다 두세 배 높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익형 부동산은 다른 투자의 대체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보면 어떠한 상품도 사실은 투자하는데 마땅한 상품을 주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이 있을 거고요. 투자의 수익률이 일반 다른 상품보다 상당히 높은 4에서 5%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만 보고 그렇다고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 자체가 입지나 상품에 따라서 상당히 양극화를 보이고 있고요. 수익형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원금 손실이 거의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 잘못 투자하셨을 때는 최근 같은 경우 특히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떠오르는 상품이긴 하지만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한 판단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부동산 상품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부동산 수익형 상품은 그 아파트라든가 특정 지역의 아파트나 아니면 토지 같은 약간 투기 자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다 보니 정부의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운 건 사실입니다.
지식사업센터의 경우에는 입주업종 제한 이외에는 규제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전매 제한도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총선도 있고 있는데 변화는 없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예, 향후에도 그 큰 틀에서의 규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상업용 부동산은 그 정책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품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품입니다.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사실은 주거용 상품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규제에 100% 자유로운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시장의 논리에 의한 상품은 합리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상가와 또 상업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모형 리츠나 공모형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이제 간접 투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업시설을 직접 분양받는 직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직접 투자 방식인 분양을 통해 가지고 상업시설을 많이 소개받으셨을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하신 분들도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말씀처럼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수익형 부동산하고 마찬가지로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안정적인 수익률입니다. 지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업시설은 어떠한 투자 상품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업시설을 잘 투자했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률 이외에도 상가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플러스 알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안정적 수익률에 집중하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보다 플러스 알파인 그 밸류에드가 가능하다라는 이 점이 이제 상업시설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사람들이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상가나 또 상업시설에는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상업시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시는데요. 불행하게도 상업시설은 그 전문가 군이 가장 적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도 높은데 전문가들도 좀 부족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자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반면에 호텔 같은 수익형 투자 상품은 그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도라던가 아니면 임차 시장의 안정성 이렇게 한두 가지만 보고 투자하면 되는 거에 비해서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안정적 수익에서도 같은 업종 안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가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가를 궁극적으로 찾는 최종 수요자들의 수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가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면 그 상권 분석을 할 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가장 빠른 시간에 이 상권이 그 이제 성숙기에 있는지 아니면 성장기에 있는지 또 쇠퇴기에 있는지를 볼 때 저희가 입지한 사업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브랜드들 있잖아요.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특히 30대 따님이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쭉 적어와서 거기서 리스트업한 브랜드가 30대 따님 정도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상권이 상당히 성숙한 상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를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입지 부분입니다. 입지는 뭐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셔도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자꾸 입지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주변에 배후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내가 투자하는 물건 주변에 실질적으로 이 상가를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만큼 포진해 있느냐, 그 인구 수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배후 인구가 아파트 거주자인지 아니면 업무시설 거주자인지 아니면 그냥 흐르는 동선인지 아니면 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선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요. 공실률도 좀 높고요. 워낙 상가가 요즘 뭐 빙하기를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업시설의 약간 불황이라면 불황이죠.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 이제 이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실물 경기가 이제 꾸준히 하락이 돼 왔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단발로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굉장히 큰 악재가 터지면서 이게 더 가속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이렇게 미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봤을 때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에 도전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의 강자들이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사례를 봐서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이다 보니까 이게 거대한 도전을 이제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뭐 10년, 20년 전에 성공적으로 상업시설의 분양을 받으셔서 투자에 성공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기존과 같은 그런 방식의 수익률이나 아니면 단순히 입지만 보고 투자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추천드리자면 이제 상업시설이 분양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발자가 단순히 상가를 하드웨어 하나의 유닛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데 목적을 둔 거라기보다는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상가들에 좀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상가나 상업시설도 시대에 맞는 상품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부동산 수익형 투자 상품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제가 뭐 경험상으로 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뭐 주거부터 뭐 호텔, 뭐 일단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기타 등등 수익형 투자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상업시설만큼 현재에도 잘 투자한 상품이 10% 이상의 수익을 아직까지도 거두고 있는 것들은 유일한 상업시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런 높은 수익률에는 항상 리스크가 딸려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형 투자 상품은 원금이 손실되지 않고 실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데 이제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시설에 공실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상가 전체가 비활성화될 경우에는 이 공실이 장기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원금 손실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리스크가 큰 전형적인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